그 오토 씨 같은 거 아니 시온이가 아프다고?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 저는 있는 거 처음 봤어. 아 시끄러워. 잘생긴 거 아니야? 관유. 관유? 어디 중학교야? 관유는? 개수중학교. 김채원 친구. 김치도에 지원을 해. 준혁이? 네. 위준혁 어디 중학교? 알아줘. 나죠? 다 내인데요. 좀 알아줘. 이렇게 올리면 괜찮아. 전현우? 너 우리 출석 체크 안 했어? 저희는 아니 뭔데? 늦게 와서. 작년 걸로 한 거 아니에요? 너 작년 거로 한 거같은데? 아니 이 지훈이랑 친구하고 채원이랑 친구가 있는 거지? 누구요? 채원이하고 지훈이? 지훈이 줄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썬데이졌네요. 아니 썬데이졌어요. 반이. 반이 그러니까 반이 되게 인원이 많아졌어요. 조개를 더 열심히 해서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저희요. 저희 랑의 정의를 만족하면서 10까지 했습니다. 몇 정도 했나요? 그냥 심부름 좀 할까? 데스크에 있는 그 얇은 불길이 여기 쪽에 하얀색이었나? 갖다 줄까? 달려. 네. 달리라고. 아 빨간 것도. 자 다녀올까요? 어. 노란 것도. 아. 노란 거 있어. 빨간 것도 많은 거.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앞부분은 못 들었죠? 앞부분은 못 들었는데 앞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네. 구독하라. 찾아보기 쉬운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 유튜브에 가시면 유튜브 TV가 있어. 내가 57번째 구독자야. 근데 우리 거를 보려면은 찾기가 힘들어. 우리 일부러 찾기 힘들게 해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면 진상과학교본에 들어가는 형들 수업이거든. 12기에 가시면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1강부터 17강까지인가 18강까지가 올려놨는데 여기에 강의 순서대로 앞부분까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노란 거? 네. 아니야, 노란 거. 그래서 이쪽 가서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시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안 올려놨는데 오늘 올려드릴 거거든. 다른 방법 하나는 학원에서 안내 받았을 텐데 학원 친구의 아까 오시면서 다 해놓으셨겠지? 그래서 학원 친구 들어가시면은 그날 수업을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을 안 올려놨는데 그냥 올려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원. 너는 왜 없어? 저 책을 줄 테니까 낙서하지 말고 가지고. 주지 마세요. 버릇이 나빠져요. 다미는 맨날 빼먹었어요. 별로 안 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다고요? 랑의 법. 남이의 정의까지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힘의 평형관계들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물질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지? 0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원래는 100%라고 되었지 0인 경우에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을 것이고 또 얘가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역시 알자임이 0이 되는 경우이기
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노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쭉 찢어버려 박수하고 있네 감이. 점점 남도에서 찐빵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세 힘의 평형 관계죠. 자, 세 힘의 평형 관계에 대해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시간 클리닉도 계속 진도 나갈게요. 네. 자, 세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해. 쌤의 평형 관계. 너희 오전에 현주쌤하고 지구과학이니?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 저희 그거 고체지고요. 이 단원 2까지 했어요. 그 뭐 무슨 각이었지? 방가? 판에 그 뭐 이렇게 화살표 여러 가지 있고 무슨 각 있고 막 벡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각, 이렇게 복각.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자, 세임의 지그자기장이구나. 자, 세임의 평형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클립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좀 하자. 너희들 중에 토요일에 영재 수업 듣는 친구 있어? 저요? 둘. 자, 세임의 평형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 세임의 평형 관계는 셋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세 힘이 있다면 세 힘 중 두 힘의 합력이 그 힘을 합한 결과가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합니다. 자, 이게 세 힘의 평형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첫 번째 힘이 있어요. 자, 이 힘이 F1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있어? F2라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떤 힘이 있어? F3라는 힘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잘 그려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자. F1과 F2를 합력을 구하게 되면 얘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합력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녀석의 합력을 구해봤더니 이 힘이 바로 뭐야?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의 합이 됐다라고 얘기해. 그때 이 힘이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이면 얘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2와 3의 합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2와 3 사이 합력을 구하는데, 자, 얘는 두 강력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어. 이게 F2와 F3의 합력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얘들은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자, 1하고 3의 합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1하고 3 합력을 구하는데, 자, 얘네들을 평행사변형으로 하면 대각선이 두 힘의 합력의 크기가 되겠죠. 자, 이 힘이 자, F2와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일 때 얘들은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 살펴보니까 얘는 이런 관계를 갖네. F3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F1 더하기 F2가 되겠지. 그래서 뒤미함력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결과를 갖겠다라고 해줄 수 있어. 얘는 곧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라고 얘기해주고 이 값이 0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 관계고리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 자, 이 세 힘을 삼각형법으로 합성하면 삼각형법은 어떻게 합성하는 거였지? 머리에서 머리꼬리를 계속 연결하는 거지. 머리꼬리 연결법이 되는데 삼각형법으로 합성하면 자, 폐삼각형이 폐삼각형이 닫힌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F1이 이렇게 나타났어. 자, 두 번째 F2가 이렇게 나타났지. 자, 그리고 F3를 보내보니까 얘네들은 어때? 폐삼각형이 됐다라고 하는. 얘는 곧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를 한 결과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원치 않습니까? 0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미의 정이라는 걸 만족할게요. 라미의 정의를 만족할 때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 자, 라미의 정리는 삼각함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쓰는 게 유리하다. 오케이? 안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보기는 할게. 자, F1을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우리는 세타1이라고 하자. F2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세타2라고 하자. 자, 그리고 F3를 마주하는 각을 세타3라고 하자. 그리고 F1의 대각을 알파, F2의 대각을 베타, F3의 대각을 감마라고 이야기해보자. 오케이? 자, 이때 알파 값은 2와 3 사이 각이야. 2와 3가 있는데 얘는 아닌 것 같지, 그지? 하지만 2의 연장선을 보니까 얘가 뭐가 될 수 있지? 얘가 알파 값이 되는 거지. 같은 각이란 말이야.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치? 그래서 알파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 알파 플러스 세타 1은 얼마가 되지? 180도가 돼버렸지? 직선이란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베타는 1과 3 사이 각이야. 1이 있고 3가 있는데 이 각은 아닌 것 같아. 대신에 1의 연장선 보니까 이 각이 바로 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베타와 세타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지? 180도가 됐어. 자, 한편 감마 값은 2, 자 1과 2 사이 각이야. 이 각은 아닐 거고 이 각이 되겠지. 자, 이 각이 감마 값이 됐대. 자, 그렇다면 감마 더하기 세타 3 역시 얼마? 180도가 된다라고. 여기서 삼각함수의 성질 하나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뭐가 되지? 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죠. 그죠? 사인 세타와 같아요. 180도에 대한
여각인 두 각도는 사인 값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의 정리에서 자, 저 두 그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1분의 F1이라는 값은 사인 세타 2분의 F2는 사인 세타 3분의 F3라고 쓸 수 있대. 또는 사인 알파분의 F1은 사인 베타분의 F2는 사인 감마분의 F3가 있대. 이걸 라미의 정리라고 하는데, 얘는 누구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삼각형의 정리를 누구로 알고 있니? 사인 정리라고 알려진 결과이지, 그죠? 사인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번에 아라중학교 선배들이 학원 선배들이 좀 안타깝게 되게 잘했었는데 떨어졌는데, 민성이 선배 알고 있니? 아니요, 저 전화 온지 그거 안 됐어? 그 학교는 왜 전학 온 애들 많더라. 선배 중에 하나가 개수중학교 다니다가 아라중학교로 전학가가지고 가고 썼다가 안 됐는데 되게 쾌활하게 열심히는 했는데 이것저것 무서워하는 선배 누나 있었잖아. 개수중학교 다니다가 아라중학교로 전학 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게요. 이번에는 공빈이냐? 같은 버스지? 예. 자, 세 번째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힘의 평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세 힘의 평형 그렇게 쏙 보내주는 편은 아니야. 왜? 외워야 되잖아. 가장 현명한 것은 세임도 역시 여러 힘의 평형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 자,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각 힘을 x, y 방향으로 분해해줍니다. x, y 방향으로 분해한다. 자, 두 번째,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이고 동시에 y 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도 0이 되버리면 여러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방향 성분이 힘이 합이 0일 때 얘네들은 0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 힘의 평형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갖고 지금까지 다뤘던 아이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유명한 예제입니다. 자, 이쪽에 천장이 있어요. 자, 천장의 연직 방향에 대해서 실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 얘를 이런 각도를 유지시켜 주고 있어. 이때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중력이 나타나고, 또 얘는 실과 나란한 성분으로 장력티가 있대. 이 힘 갖고 얘를 이렇게 유지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또 다른 한 힘이 존재했는데 어떤 힘이 존재하지?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존재했다라고. 오케이? 자, 이때 주어진 것은 이 세타와 mg밖에 없어.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실에 작용하는 장력과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줘야 하는 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우리 세임의 평형 관계에서 세임이니까
세밀평면 관계에서 세 힘들 중 힘의 두 힘의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경우를 이용해서 한번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었지? 중력이 있었고,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었어? 외력이 있었고요. 자, 이 힘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시대장력 T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을 합력을 구해봐. 자, T와 mg를 합력을 구하게 되면 합력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 힘이 얘와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돼? 크기가 T라는 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mg와 T 사이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이게 세타래요. 자, 이게 세타면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죠. T분의 mg는 뭐라고 쓸 수 있죠? T분의 mg는 삼각함수에서 뭐가 돼? T분의 mg 얼마야? 잘하지? 빨리 해봐. 사인스. 아니 나 잠깐만. 잠깐만요. 코사인. 코사인 세타. 따라서 T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mg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알고 있는 값 mg분의 f는 뭐라고 쓸 수 있죠?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가 되버려서 자, f는 얼마가 됩니까? m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mg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T와 그리고 장력의 크기와 우리가 주는 외력의 크기를 모두 구해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삼각형법으로 세 힘을 합성했을 때 폐삼각형을 이룬다라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꼬리머리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이쪽에 보니까 F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mg가 있지. 그리고 뭐가 있어? T가 있네. 똑같네. 쟤하고 다를 바가 없지, 그치? 똑같이 나타내서 얘는 T라는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mg, F라고 하는 값은 mg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mg 탄젠트 세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미의 정리를 만족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라미의 정리를 만족하는 경우를 이야기해볼게요. 라미의 정리를 만족하는 걸 한번 보면 첫 번째 맨 처음에 주어진 그림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힘은 F, 이 힘은 mg, 이 힘은 T야. 자, 요 녀석의 요 각이 지금 세타이면 요 각은 얼마가 되지? 180도 빼기 세타. 요 각은 얼마가 되지? 90도 플러스 세타. 요 각은 얼마가 돼? 직각 90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라미의 정리를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90도를 마주보고 있는 아이 사인 90도의 t라는 값은 자, 얘 mg잖아, 그지? mg 마주보고 있는 요각이 얼마나 돼? 90 플러스 세타니까 사인 90 플러스 세타. 그리고 F를 마주보고 있는 아이는 자 사인 180도 빼기 세타다라고 해. 자, 여기서 사인 90 플러스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사인 90 플러스 세타? 사인 90 플러스 세타 인규 사인 90 플러스 세타 시연아 사인 90 플러스 세타 네. 현우야? 아니 현우는 지도들이지. 에이 코스. 큰일 났다. 새로운 친구들 혹시 알고 있니? 사인 90 플러스 세타? 그 말이 사인 90만 아이고야. 모를 수도 있어. 너희들 어쩌려고 공부를 안 해? x, y 반이 아니라고 할 때 너네 진짜 잘해야 돼.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도 이 책으로 처음부터 나갈 거야. 실패도 안 하고. 그럼 너네들하고 당장 내가 비교하겠지. 어? 3학년 형들도 지금 이걸로 나가고 있거든. 학원 전체를 이걸로 그냥 통일시켜 버렸어. 여러 바퀴 돌리고 졸업시키려고. 이제 비교가 될 거야. 아, 1학년보다 못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윤경? 눈에 쪽팔리겠지? 가끔가다 시험 봐봐 게시판에다 올려줘야지. 7명으로. 포인트 기분. 1학년 똑같은 성질로 봐봐야지. 1학년 똑같은 성질로 보면 에이 감이 어떡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원점 5에 대해서 각도가 x축으로부터 이루어진 각도라고 할게. 자, 얘를 우리는 회전시키면서 살펴볼 거야. 오케이? 회전시키면서 살펴보는데, 자, 이때 이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고, 지금 얘는 좌표값이 얼마야? x, y가 되겠지. 맞아요? x, y.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a, b로 해볼까? a, b라고 해. 이 점이 a고 얘가 b인 점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동경분의 x 좌표야. 전체 국면을 얘가 회전하게 될 때 그 값을 얘기해. 부호도 있겠지. 얘는 2, 4분면, 3, 4분면에서는 뭐를 갖게 돼? 음의 값을 갖게 될 것 같아. 그쵸? 자, 한편 사인 세타는 자, 얼분의 y 좌표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3, 4분면, 4, 4분면에서는 값이 뭐가 돼? 음의 값을 갖게 될 거야. 그치? 맞아요? 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값 분의 y 좌표값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에서만 양의 값을 갖고 2, 4분면, 4, 4분면은 음의 값을 갖겠네. 그치? 혹시 수학 시간에 올 STC 올스타 클럽 얼싸 안고 들어본 적 있니? 없니? 그게 뭐죠? 없구나. 자, 양의 값을 내는 부분의 삼각함수를 이야기해. 근데 요거를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를 세다라고 했을 때 90도만큼 이동을 시켜봤어. 각도가 90도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반지름이 어린 녀석이 90도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요각이 얼마가 될까? 세타가 되겠네. 그럼 이 좌표는 얼마야? A가 되고 얘는 뭐가 되니? B.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 예. 그렇지. 자, 그러면 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지? 사인의 정의 얼분의 y좌표야. 얼분의 y좌표니까 얘는 얼분의 b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얘하고 비교해 주면 기준이 되는 위치에 세타에 대해서 비교하면 얼분의 b는 뭐가 되니? 사인 세타 그대로 되겠지. 이 안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얼분의 a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됐어. 자, 이번에는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를 한번 봐봐. 그럼 얘 얼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좀 전에 했던 180 빼기 세타 한번 볼까? 180 세타, 180 빼기 세타면 얘는 이렇게 되나 있지. 좌표값, y좌표 값은 b도 똑같고 x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요 값이 뭐가 돼? 180도 빼기 세타야.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사인 180 빼기 세타는 뭐가 됩니까? 얼분의 b가 되겠죠. 맞아요? 얼분의 b가 되는데 얘는 뭐와 같아? 일사분면에서 사인 세타하고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고 있으면 각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든 어떻게 떡성하든 간에 항상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뭐가 좋은지 한번 해볼까? 되게 재밌어. 이거 활용하면 잠깐 얘기를 적어놓고 저 녀석 활용 얘기를 잠깐 한번 보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sin A 더하기 sin B. 얘는 어떻게 구하지? 2배의 sin 2분의 A 더하기 B 코사인 2분의 A 빼기 B라고 하잖아. 그럼 본 적 있어? 사인 합을 고기 형태로 바꿔주는 공식이 되겠지. 수학도 말하면 모르겠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얘는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 일반적인 수학적 개념에서 떠나가. 이거 증명 어떻게 하지? A 더하기 B를 알파, A 빼기 B를 베타라고 놓고 증명하면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X, Y 방향이 있어. 이쪽에 sin A가 있대. 그 값이 A야. 길이는 뭘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맞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나갈 건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얘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또 여기 1이고 요 각이 B라는 각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sin A는 뭐가 돼? 이 높이가 되겠지. 맞지? sin B는 뭐가 돼? 요 높이가 된단 말이야. 1 곱하기 요거니까. 이게 sin A 더하기 sin B야. 그럼 얘를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볼까? 얘를 직접 화살표 이렇게 쭉 보내봐. 얘의 높이 성분하고 똑같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 A에 대한 연장선을 거주게 되면 A에 대한 연장선 이 값은 얼마가 되지? B라는 값 빼기 뭐가 돼? A라는 값이 되버렸어. 그치.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
요 각은 삼각형의 성질 임의의 각에 대한 임의의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은 그 각에 대한 외곽과 같지. 즉, 이 베타 B-A라는 게 요각과 요각의 합이야. 근데 얘는 변의 길이가 1인 등변 삼각형이네,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각이 얼마가 되지? B 빼기 A가 됐어. 그럼 전체 각은 얼마일까? A 더하기 2분의 B 빼기 A야. 2분의 B 빼기 A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A 더하기 B가 돼버린 거지. 자, 그러면 보자. 요 빨간 아이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빨간 아이의 길이는 얘의 밑변 성분의 합이지. 그럼 얘는 2배의 코사인 2분의 B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전체 빨간 아이의 길이야. 그 녀석의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A 더하기 사인 B라는 값은 2배의 코사인 2분의 B 빼기 A 곱하기 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순서 부호 상관없이 바꿔줄 수 있거든요. 누가 크냐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A 빼기 B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할 때 기본적인 삼각형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클 것이다. 아시겠죠? 자꾸 연습하고 익혀보셔야 돼. 자, 이 방법은 되게 수학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안 가르치실 거야. 나중에 배워보면 수학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대수적으로 가르치는데 대수적으로 기억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억해두고 하면 훨씬 더 나중에 공부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남의점을 맞아 보도록 하자. 사인 90% 세트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가 됐단 말이야. 사인 90도면 얼마야? 1이지. 사인 180 빼기 세타는 얼마가 돼버리니? 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그쵸? 따라서 이 두 변을 비교해주면 t는 얼마가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f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뭐가 되지? f는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라고 부르지? 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겠지. mg 탄젠트 세타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암의 정의 삼각함수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강추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되면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아시겠죠?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수학을 많이 보신 다음에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해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으로 여러 힘의 평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 여러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힘의 평형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지금 강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수평력 F 그리고 아래로 중력 MG가 있었어요. F와 MG가 수직이네. 그럼 힘의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분해해주니? F를 X축으로 하고 MG 방향을 Y축으로 하는 좌표를 설정해줘. 그럼 얘가 얼마? 세타가 되지. 그러면 T의 밑변 성분이야. T의 밑변 성분이면 감이 얼마지? 네? T의 밑변 성분이면 얼마야? Y. A.
t의 밑변성분 얼마야? 이거 수학 문제를 잘하던 애가 아니야. 수학 일장 아니야 이번에? 수학 일장이잖아. 너 졌잖아. 맞아. 그 다음 시험에 이겼어? 아니 다음 시험을 안 봤었어요. 챔피언이네 현재까지. 맞아요. 물음표? 그럼 얼마야 일장? 아니 그거 설정. 모르면 뒤져. Y 이건 이 성분이 t의 이 성분은 얼마야? 어? 아니에요. 해봐봐. 뭐. 네? 몰라. 네, 모르는. t 코사인 세타지. 자,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가 되지? 저거 사이즈. t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되게 간단해졌다.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으면 평형이네. 그쵸? 열의 평형이 이거야. 여러 개가 있으면 xy 방향을 나타내서 그 xy 방향의 힘의 합력이 0이면 되거든. 얘는 간단하게 4개의 힘으로 나눠줬으니까 각 성분이 같다야. 즉 t 코사인 세타는 누구와 같아? mg와 같이. 따라서 t는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거든요. 자, 한편 f라는 값은 t 사인 세타야. 위에는 t를 대입하게 되면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는 mg 탄젠트 세타가 되버리겠지. 이해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때는 여러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클 듯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힘이 평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해요.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들의 종류를 많이 알아야지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자, 자연계의 기본이 되는 힘을 한번 보죠. 자연계의 기본이 되는 힘은 기본적인 힘은 4가지 힘이 있는데 요즘 이 힘들을 묶어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힘이 있어? 중력.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력. 이 중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전자기력이랑 자기력. 여기서는 달라요.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한 결과. 자, 그 다음에 핵중력. 강행력. 여기는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요즘 다 이름을 바꿔서 강행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행력. 옛날에는 양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약행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얘네들의 크기의 힘에 대한 상대적 크기 비교를 해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강행력이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 왜? 아주 짧은 거리만 되기에는 느끼지 못하게 사라져 0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주 근접한 핵 내부와 같은 근접한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다. 얘 상대적 크기를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강한 힘은 전자기력이야. 전자기력은 이 힘의 100분의 1 정도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약행력인데 이 책은 옛날 책이라 10-13 제곱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올라와서 10의 5승 정도까지 측정되지고 있어. 10-5승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힘은 누구야? 중력이야. 중력은 10-38승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힌트를 잠시 뒤에 식사하고 오셔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빨리 끝났어. 카메라 건드리지 마라. 식사하고 예. 지겨 죽겠어? 네? 지겨 네, 죽겠어? 2시부터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2시부터 9시요? 지훈이는 어디 들어갔고? 건반중. 건반 오. 중. 건반중. 그 원당 근처. 원당 근처 아니야? 버스 타고 20분. 그러니까 근처지. 건반 중학교 지민이 누나 있지? 한지민 아니 잘못. 엄청 잘하는 누나 있는데 버스 같이 타는 거. 건반 중학교는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대구 영재고관 형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아직 전화 안 하는 거야? 다 앞에서. 근데 왜 늦었어? 아 저기 호텔이랑. 어? 시간. 아 시간을 몰라갖고 그랬구나. 자 우리 좀 전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들에 대한 종류들까지 이야기해봤는데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86쪽이야. 상권의 86쪽. 당분간은 상호만 갖고 오면 돼. 그 다음에 숙제 줄 때 답지를 참고해갖고 채점해갖고 와서 모르는 걸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중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력은 우리 앞으로 3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힘이야. 이 단원에서 중력을 한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장애 운동에서 중력을 또 보게 되고, 만유인력과 케플러 법칙 쪽에서 중력을 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각각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유인력이라고 얘기해요. 만유인력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지? 뉴턴이 있지, 케플러야. 자,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자, 만유인력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비례하고 답은 뭐라고 쓰죠? 응? 거리와 지금 거리. 거리의 거리. 거리와 제곱이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었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다라고 해. 이 둘 사이 거리는 뭐라고? 어디래? 이때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지. 우주 공간에 당기는 힘,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데 이때 힘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가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G라는 값은
6.67 곱하기 11-18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듯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얘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법칙을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이때 지구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 근처에서 나타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논란이 설명대로 떠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셨지? 떠들까요? 뒤지려고? 아 죄송해요. 자, 여기 라지 M인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해요. 자, 여기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해요. 그럼 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뭐가 되지? R 플러스 h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작용한 힘은 F는 이렇게 나타나겠네. G 곱하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라고 해요. 이때 지표면 근처라는 것은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야? 6,400km예요. 여기에 한 10km까지 한번 더 붙여볼까? 10km? 대륙권 정도까지가 되겠지. 그렇죠. 10km 정도까지 붙여봤자 6,400과 10km. 10km를 무시할 수 있겠지. 그렇죠. 640분의 1이란 말이야. 그것도 제곱판이 있어서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어리 h보다 무지무지 크다는 게 지구 근처라는 특징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물결로 눈 써놓으면 뭐가 돼? 이것도 약이야. 약이라는 뜻이야. 약 얼마?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게 되네. 이때 G 값은 만유인력 상수에서 안 변하는 값이야.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이라 안 변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이라 안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얘네들은 모두 뭐가 돼? 상수값이네. 상수값이어서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어요. mg라고 쓰기로 했다. 아까 우리 힘의 분해에서 무게를 mg라고 했었지. 예. 이런 이유 때문에 mg라고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g는 R 제곱분의 gm이라고 쓰고 얘는 약 9.8m/s 제곱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러?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주고 있다. 중력 가속도가 이 과정으로 만들어진 값이다. 와우. 미리 계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월 1일 날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우. 점심 때쯤에 하늘을 보니까 우와, 생전 처음 보는 걸 봤어. 해가 떴다는 모닝글로리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 음식. 아니, 금심체 말고 그 뭐죠? 원래 자연현상이야. 아. 팬 이름 말고 공부 좀 뒤지가 모닝글로리라는 게 뭐냐면 구름이 수백 킬로미터에서 천 몇백 킬로미터까지 쭉 길이로 이어진 아이들. 편의점 가면은 그 소세지 긴 거 있지 않니? 그런 것처럼 길이를 쭉된 구름인데 그걸 봤어. 상서로운 조짐이 아닐까? 올해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생기나 봐.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게 값진. 자 중력 값진 한 애를 보내야지. 근데 너희들 중에 왜 선생님한테 세인사 보낸 새끼 한테? 저 근데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내요? 이게요. 정주생이 나한테 했어요. 이거? 쌤이 저한테 얘기하셨고 제가 상훈. 이거 나한테. 근데 상훈 쌤한테도 제가 아니, 세번 뭐라고 많이 보내요? 해주셨-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나 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거가 진짜? 네. 저 만나서 했어요. 저 정주쌤이 해주셨나? 진짜? 정주쌤 나한테 안 해주셨어. 이거가?
2시. 네, 쌤 저는 쌤한테 만나서 했는데요. 만나서? 네. 나하고 만나서 이걸 일날 네. 7시. 아 1월 1일까지는 아니고. 뭐야 그러면? 카톡으로. 아 카톡이. 죄송해요 쌤 카톡이 없어요. 1년 동안. 아니야 쌤 물피오 검색하면 채널 나와. 자, 그러면 그럼 댓글에다가 넌 아니어도 쌤 복 좀 많이 안 받으세요. 넌 아는데 왜 안 했어? 아 저도 못 봤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음 시간쯤에 얘기하겠는데 과제를 줄 거야. 네. 오. 채원아 책 서술. 없지? 서술. 채원아 책이 없지 물리책. 받아. 좀 이따 데스크에 가서 받아와야 돼. 달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내 던져버려. 아 던져 이거 던져 이거 던져. 이거. 아 이거 던져. 이걸 던져. 가볍다. 누구 거야? 이거 내 거. 이거 던져. 이걸 던져 이걸. 던져. 카메라 분이야. 앞으로 돌아갔을 때. 오 아슬아슬. 그러면 이거를 지구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책을 받아와야 돼. 지구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교면은 되게 좋아 죽으려고 해. 아 그니까. 그만 좋아해. 왜 코에가 이쁜 꽃 여자가 꽃밭 옆에 속에서 있어서. 꽃밭 속에 껌을 우리 영어 우리 황무지지. 자, 썩었어. 황무지 아니라 단무지야. 맛있죠. 자, 지구 중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자, 번호가 꺾였다. 첫 번째,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 여기서 질문을 했거든. 왜 별들이 동그랄까? 대부분의 별들은 동그랗지. 구면체지. 구체란 말이야. 왜 그럴까? 인규는 똑똑하니까 알 거야. 왜 그럴까? 내가 할게. 왜? 이제 중력. 왜 그럴까? 이렇게 안정적.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 어떤 조그만한 덩어리가 있었고 인근에 또 다른 덩어리가 있었을 거야. 그럼 서로가 서로를 중심으로 당기지. 그럼 결국에 두 녀석이 와서 붙어버렸네. 또 다른 녀석이 있어. 또 와서 붙어버리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붙어 한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돼? 부채를 형성하게 된다. 시간이 안 한 장당 100원이야. 두부. 한 장당 두부 100원. 김치. 86일 하시죠. 네네. 내돈 안 쓰는 책이. 한 장당 100원. 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얘들이 뭉쳐요. 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지구 형성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녹게 되는데 압력이 높아지면서 녹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 덩어리로 뭐가 돼? 액체 상태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별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점점 충돌에 의한 중력에 의한 열들이 작용해서 얘네들이 크기가 점점 불어나면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다가 지구가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외부에서의 충돌을 대기권이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막아주게 돼. 1학년 과정에 배웠다. 대기권의 역할. 외계에서 날라오는 천체들부터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해준 역할 하지. 이 아이들이 오면서 미행성과의 충돌이 잦아들고 식기 시작해. 그리고 대기 성분 중에 일부분들이 물을 형성해서 이 물이 비를 뿌려서 또 더 식혀주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구는 전체가 액체였단 말이야. 액체인 상태에서 무거운 원소끼리 비해 더 질량이 큰 물질들은 당기는 힘이 더 강하지.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들, 밀도가 큰 녀석들은 지구의 내부에 모이게 되고, 그게 뭘 이루었지? 핵을 이루었는데 핵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구와 누구지?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물질? 왜? 철과 니 철과 니켈이 자 형성돼 있고, 그래서 철과 니켈이 자 중심에 존재하고 가벼운 원소들은 바깥쪽으로 모이게 됐다. 특히 지표 근처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광물들이 산소와 결합된 형태를 주로 많이 갖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광물의 주요 조항 광물이라고 하지 된 성분이 누구지?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산염 광물이라는 광물들이 존재하게 된 거다. 이렇게 행성을 구성하는 힘이 바로 뭐예요? 마유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의 영향, 중력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는데,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구는 회전 타원 네, 지구는 자전을 하다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요. 적도에서 자전하는 속도가 초당 500m를 가요. 적도는 초당 500m씩 자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적도 쪽이 볼록하고 극지방은 덜 볼록한 회전 타원체를 갖게 돼요.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주로 기체로 구성된 별들이 있죠. 기체로 구성된 별들이 있어? 목성형 행성. 목성형 행성인데 누가 있지? 목성, 토성. 토성, 전환성, 명왕성. 이런 죄송합니다. 명왕성은 지금 행성이 아니에요. 네. 자, 이런 별들이 회전 속도가 더 빨라.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찌그러짐이 더 강합니다. 더 큽니다. 하지만 지구는 적도 반지름이 6,378km, 극반지름은 6,357km라고 합니다. 그래서 22km 차이를 갖고 있는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중력과 속도 G라는 녀석은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적도가 더 얼값이 크기 때문에 극지방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적도에서의 중력과 속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은 두 번을 더 보게 될 거야. 우리 다른 단원에서. 자, 두 번째, 지구의 자전에 의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원심력 효과라는 겁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혹시 어린이놀이터 가면 뺑뺑이 타보신 적 있나요? 뺑뺑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지구처럼 둥그렇게 하거나 판때기 놓고 뺑글뺑글 돌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얘를 타고 있으면 몸이 어떤 걸 느끼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쏠려서 나가려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힘은 없어. 실제로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런 힘을 느끼게 되죠. 이런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힘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자, 지구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의 효과를 관찰해 볼 수가 있다라고. 지구가 있어요. 뺑글뺑글 도는데요. 이때 뺑뺑이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심축에 붙어 있으면 당기는 힘이 줄어요. 하지만 점점점 바깥쪽으로 나가면 당겨지는 힘이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즉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해요. 자, 적도와 극을 갖고 비교해 볼까?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심력 효과가 생긴데 여기는 원심력이 0이래. 그럼 이곳에서의 중력은 마율력 자신에 의한 중력이 나타나고, 이곳에서는 두임의
차이만큼 힘이 나타나겠지. 따라서 중력은 어디에서 가장 크다? 극지방에서 가장 크고 적도에서 가장 작다. 그러면 몸무게를 재면 어디서가 더 클까? 적도가 클까? 극지방이 클까? 적도가 더 크게 느껴져요? 네. 응? 지가 작은데? 자, 극지방으로 갈수록 무게가 커요. 그러면 내가 금을 파는 상인이야. 금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개이득일까? 적도에서 사서 극에서 팝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사서 극에서 팔면 돼. 왜? 같은 무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갖다 놔야 같은 무게가 되겠지. 극지방 갔더니 그 많은 양을 어때? 조금씩 나눠도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적도에서 사서 극지방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알고 근거래는 뭘로 하죠? 무게가 아닌 질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거든요. 비숍시업이나 양팔시업을 측정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지구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이 있다. 지구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입니다. 지구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인데 지구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요. 자, 지구의 층상구조, 내부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가장 안쪽으로부터 네. 외액, 멘틀, 지각이 있다. 근데 외액이 무슨 상태야? 왜 액체 상태지? 대류. 감사합니다. 왜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인 거 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진파에 에스파가 통과해? 말아? 해요. 못해요.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갖고 지구 내부 구조에 외액이 액체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래 우라늄이나 철 등이 매장이 돼 있으면 쌀은 암석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크게 나타나요. 반면에 내부에 지하수가 많거나 석유로 매장돼 있다면 어때? 중력이 작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중력이 변화되는 걸 이용해서 지구 내부 물질에 어떤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요즘 위성을 이용해서 지하자원 탐사를 합니다. 그때 지하자원을 탐사할 때 얘네들을 중력의 변화를 측정해서 정밀 측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위성 이용해서 지하자원 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이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바로 중력이다. 그래서 중력은 만유력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다 왔으니까 요거 얘기해 줄게요. 아까 관유도 다시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은 앞부분을 들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지금 당장에 던져갖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이반 수업은 굉장히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빨리 보려면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로 가요. 좋아요, 구독은 안 해도 돼. 하라고 하라고? 싫어요. 싫은데? 원래 싫어요, 테러. 처음엔 하라 하셨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하고 그때 지휘 언니 네. 둘이서 복도에서 꿀백 TV 좋아요 그러고 다녔어. 아니에요. 아니 쌤이 먼저 하라고. 기억나. 내가? 쌤이 먼저 참여. 자,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TV가 있어요. 꿀백 TV 찾아보면 맨 위에 뜨면은 메뉴 중에 재생 목록으로 가보세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진과 12기라고 있어요. 근데 내부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동영상을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가시면 재생 목록 메뉴판이 나타나고 페이지가 나타나고 왼쪽 아래 보면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으면 여기는 선생님이 1강부터 다 제목을 붙여놨거든. 2강, 3강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배속에서 2배속 근처로 보시면은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아, 채원이는 잤어? 학교 갔다 와서 시작한 줄 몰랐어? 영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자기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원래는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런데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800년부터 1900년 초반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까지의 모든 전기 자기 쪽의 이론을 정리했더니 전기적 성질이 곧 자기적 성질이고 자기적 성질이 곧 전기적 성질이다라는 걸 알아내게 됐고 전기력은 곧 자기력과 같은 종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볼 힘은 특히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자, 정전기력을 누구의 힘이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름인데 쿨롱이라는 프랑스 분이에요. 쿨롱의 힘이다라고 표현해. 쿨롱 의자 빼고 얘기해 보면 쟤는 거의 쿨롱 힘이라고 하는데 그냥 쿨롱이 발견한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쿨롱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 필요합니다. 전하량은 전하의 많고 적음을 뜻해줘요. 기호를 Q라고 써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정전기력 쿨롱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전하를 띈 물체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왜 중학교 과정에 마찰전기 일으키잖아.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반대 종류의 전하는 당기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전하량이 Q1인 물체가 있었고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Q2가 된다라고 해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리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면 F라는 힘으로 당겨내 Q가 같다는 조건 안에서 반면에 다른 종류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르죠? 인력. 인력. 맞죠? 자운동화. 인력. 이게 뭐예요? 자운동화. 자운동화?
인역이라고 하는데 실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인력. 인역이라고 읽지. 인력. 인역. 인력.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은 이 자음과 받침의 자음과 위에 다음 문절에 자음이 반응적 변화를 갖게 되지. 아, 인력. 오늘 처음 알았다. 요즘은 자음동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음적 변이라고 했어. 쌤 국어도 잘하셨군요. 됐어? 저보다. 선생님 잘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 자, 그때 이 녀석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야.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다, 그치? 좀 전에 썼던 마일력과 상당히 비슷하지? 힘들이 되게 그런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힘들을 묶어가 요즘 통일장이로 더 나가서 TOE라 그래서 Theory of Everything에서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부분으로 근접해가고 있어. 물리 법칙을 하나로 다 합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K는 비례상수인데 흔히 풀롱상수라고 불러주는데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 굳이 외울 필요 없는데 가끔 쓰는 게 있어 얘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U자 붙여놓으니까 뭐라고 했지?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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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하세요네, 그지? 비둘기야?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70년대 암기 방법은 쿠쿠쿠, 쿠쿠쿠, 쿠쿠쿠쿠쿠쿠. 그리고 80년대 방법은 은하철도 구구. 와. 요즘은 쿠쿠하세요지. 네. 좀 자, 그래서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얘를 풀롱상수라고 이야기. 그런데 말이야, 아주 재미난 일이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비례상수 G값이었잖아, 그지? 만율력 상수였단 말이야. 형태가 비슷한 데서 풀롱상수가 있었어. 이거는 G값은 뉴턴이 죽을 때까지 못 찾았어. 이 K값도 쿨롱이 죽을 때까지 못 찾았어. 뉴턴하고 쿨롱은 비슷한 시절에 살았냐. 그리고 약 120년 정도가 지나서 영국의 물리학자인 캐번디시라고 있어요. 이 캐번디시가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직접 측정한 값들이에요. 만력 상수도 쿨롱 상수도 직접 다 측정했다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 캐번디시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걸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 1800년대 초반, 1700년대 후반 무렵의 일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 캐번디시는요, 돈이 많았답니다. 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 조상 중에 왕의 아들이 있어요. 듀크, 공작이야. 또 엄마 쪽으로도 쭉 올라가면 또 듀크야. 외할아버지가 공작이었어. 근데 외삼촌이 없어가지고 공작은 참고로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구지? 찰스 3세지. 엘리자 너 구석기 시대사니? 찰스 3세잖아. 왕이면 영국의 왕 찰스 3세야. 언제부터? 작년부터. 히읗. 너는 알아?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너는 알아? 시연이 알았어? 몰라요. 찰스 3세인 거 저는 지금? 몰랐다니까. 나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저희 나라. 시집이들 뉴스 따먹네. 아니 엘리자베스요. 뉴스 왜 봐? 이재명 칼 맞은 건 알아? 그거 알아요. 뉴스 봐? 그건 마음이야. 이재명 키스. 엘리자베스 이세대 죽었는데. 아니에요? 여왕이랑 왕이랑 다른 거예요. 돌아가셨잖아. 헤드라이트인가? 돌아가셨어. 연세가 많으시잖아. 진짜요? 근데
그 찰스 3세가 왕이 되기 전에 듀크 오브 웨일즈야. 영국은 여러 나라의 연방국가지. 지금 본체가 잉글랜드, 그 옆에가 웨일즈, 위에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찰스 3세가 듀크 오브 웨일즈야. 웨일즈에서 나오는 옛날에는 세금을 걷어가고 사는 공작이었지. 공작이야. 그러니까 캐본디시 집안이 빵빵하다는 뜻이지. 엄청나게 빵빵하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없어갖고 자기가 없어지거든. 없어지면서 재산을 다 나눠 갖게 되니까 이 캐본디시가 받은 재산이 무지막지했나 봐요. 그거 갖고 정밀한 실험을 했다. 화학의 아버지가 누구지? 볼턴. 아보가드. 라부아제. 라부아제지. 이 라부아제의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 철학자. 원래 직업이 법률가야, 변호사.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죽어. 이 사람이 직업이 원래 변호사인데 조상의 역할에 의해서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어떤 세금을 걷었냐면 파리를 출입할 때 출입세를 걷었어. 그래서 원성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파리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 누구한테? 라부아제한테. 그럼 일부는 지가 갖고 나머지는 국가에 줘. 파리에서 일 보고 나갈 때 또 뭘 내야 돼? 통행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욕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팀으로 죽었는데 이분도 세금을 그렇게 겁내 걷다 보니까 어때? 돈이 많잖아. 실험 기구들이 좋은 거야. 실험 기구가 좋으니까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분이 발명한 법칙이, 이분이 만든 법칙이 뭐야? 질량 보존 법칙이야. 근데 이 캐본디시하고 이 라부아제는 같은 시대 사람이야. 라부아제가 죽게 됐을 때 캐본디시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막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서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죽었어. 그리고 이 라부아제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갖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듀뽕이라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미국의 듀뽕화학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가 있어요. 자, 아무튼 캐본디시는 저거를 측정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전기력은 어디에 이용할까요?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힘이야. 아시겠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힘인데 중력과 더불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작용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핵력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작은 힘이, 강한 힘이긴 하지만 좁은 지역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힘이야. 보통 상태에서 관측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얘는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넓은 범위까지 작용하는 힘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라고 한다. 자, 우리 원자라는 걸 한번 볼까? 원자는 중심에 누가 있지?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은 정기적 성질이 뭐야?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요. 자, 주변에 누가 있다라고 하지? 전자가 있다라고 해. 현대적 개념은 다른 개념이지만 고전력학적 개념으로 얘기해 보면 이 전자는 원자핵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을 받겠지. 그럼 땡겨져 와서 원자핵과 충돌하면 핵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럼 핵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전자들을 원자핵과 충돌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오케이? 자, 얘는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운동해. 그때 원이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구심력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누구야? 전자기력이다. 특히 쿨롱 힘이다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전자기력이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야. 자, 그런데 원자들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무슨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어버린 원자들은 무슨 전기를 띠지? 플러스를 띠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할까? 원이온 중성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반이야. 그래, 무슨 뭐가 돼?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온. 무슨 이온? 마이너스 플러스. 다 나오네. 양이온.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반면에 전자를 얻으면 얘는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지니까 음이온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해. 대표적인 물질이 이렇습니다. 자,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리는 물질이야.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 플러스 이온이 되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염소라는 원자는요, 전자 하나를 얻어와요. 그래서 음이온이 돼버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생기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이런 결합도 있어요.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결합의 하나인데, 대표적인 물을 이야기해 보자. 물은 원소 기호로 나타내지면 분자식이 어떻게 쓰여지지? H2O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산소는 전자를 몇 개까지 빼앗는 물질이야? 2개. 2개까지 빼앗는 물질이고, 수소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는 아이지? 1개를 잃어버리는 아이야. 오케이? 1개를 잃어버리고 2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2개가 붙은 거지. 자, 이때 산소가 중심에 있어요. 산소는 말이야, 나중에 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주변의 전자를 6개까지 갖고 있어요. 6개의 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근데 얘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 몇 개를 가지려고 하냐면 8개를 가지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수소는 원래 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아이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수소는 전자 2개까지 갖게 돼. 그래서 수소도 전자 2개를 갖는 걸 만족하고, 산소도 전자 하나를 빌려 쓰는 거지. 그래서 만족하게 되고, 이쪽에 또 다른 수소가 와서 역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결합되는 상태라고. 그럼 이 전자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네. 둘의 공동의 소유야. 그래서 공유 전자라고 해. 너네들 요즘 그거 있잖아. 따르니? 공유 자전거잖아. 몰라요? 길바닥에 내 카드로 돈만 내면은 자전거 빌려 쓰는 거. 공유 자전거 아니야? 지금부터 카카오티 바이크가 카카오 바이크 같은. 내가 모를 때만 모르고. 서울은 따릉이야. 네. 자, 그래서 너천은 근데 자전거 많이 봤니? 나 별로 못 본 거 같아. 킥보드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 근데 킥보드는 타지 마라. 너네는 탈 수도 없지. 예. 그 지금 면 없어가지고. 타던데 다들. 누가? 다들 타던데. 그 자기 면허증 있어야 탈 수 있는. 교양학생들 많이 타요. 그래서 사고 나면 죽는데. 그냥 킥보드 아니 지금부터요. 요 앞에 아니 그렇게 요 앞에 계양경찰서 앞에 사거리에서 두 아이가 고등학교 여자 남자애가 같이 타고 가다가 달리는 택시를 들이받아가고 둘이 사망했어요. 언제요? 한 2년, 3년 사이 된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우연히 택시 타는데 그 아저씨의 친구 차에 가서 부딪혔대. 그래서 이 아저씨가 택시에서 그때 트라우마 생겨서 되게 위험한 거야. 20대 애들이 보면 기부스하고 다니는 애들 있지. 이렇게 걔네들의 80% 이상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자빠져갖고 다치죠. 선생님도 한번 봤어. 그 사거리 보면은 U+ 대리점이 있어. 아, 그래서 그 대리점이 횡단보도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횡단보도 올라갈 때 도로에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가운데는 낮은데 옆에는 높잖아. 근데 어떤 여자애가 진짜 막 달리더니 여기 걸려갖고 앞으로 꼬꾸라지더라. 박수 쳤어? 헬멧이 깨집니다. 좋은 헬멧일까요? 안 좋은 헬멧일까요?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솔직해. 선생님은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한 20대 초반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길이 이렇게 된 길이야. 여기 조그마한 길이거든. 이면도로인데 여기 선생님 여기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빠르게 와서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여기가 양쪽에 차 세워놓으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거든. 근데 이쪽으로 택시 아저씨가 날라오고 있었어. 정면으로 충돌했어. 사람이 날아가는 걸 봤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남아있어. 땅 치고 이 대각선보다 더 멀리 날아가서 사람이. 근데 땅 부딪히고 뚜뚜뚜뚜 튀어. 높이 뛰기 할 때 배면 뛰기 하는 거 아니? 등으로 뛰는 거? 그렇게 뚜뚜뚜뚜 날아갔더니 땅에 뚝 떨어지더라고. 죽었어요? 자전거는 박살났어. 죽었겠지? 거기가 파출소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다 파출소 사람들까지 해갖고 다 나와서 본 거야. 그랬더니 진짜 어이없게 날아가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자전거로 달려가. 그랬더니 막 쳐다보더니 어깨 메고 달려고. 코리안 좀비. 진짜 좀비. 코리안 좀비. 어깨 메고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안 되니까 119 불러가지고 얘를 병원에 실어 달랐더라고. 그 다음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파출소 사람한테 어저께 교통사고 나고 나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서 조사 나갔었나 봐. 사고 났으니까. 그래갖고 조사 나갔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별 이상 아무런 이상 없이 다니더래. 그러다가 새벽에 죽었대. 물음표? 왜요? 뇌출혈. 머릿속에 뇌출혈이요?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큰 병원 가야 되는데 얘는 바로 교통사고 병원에 간 거야. 그래갖고 머리 사진을 전혀 못 찍은 상태에서 다음날 찍기로 예약만 해놓고 죽어버렸더라. 그래갖고 항상 차들 다니는 거 조심해서 다니는. 자, 아무튼 공유라는 것은 같이 갖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시켜주는 것.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고 얘도 원자핵이 전자 당기고 얘도 원자핵이 전자 당기고 얘도 원자핵이 전자를 당긴단 말이야. 그 당기는 성질 때문에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거는 오묘하지만 아주 안타깝게도 이 산소가 욕심이 더 많아. 내 소유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고 이쪽으로 전자가 쏠려. 그래서 같은 분자라 얘는 플러스 성질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 이런 게 화학에서 나중에 뭐라고 불려? 극성 물질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력까지 봐서 다음 시간에는 핵력과 여러 가지 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놓쳤어 이거. 빨리 끊어. 당분간 2학년 수업은 계속 진도 위주로 나갈게요. 네. 아이.